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왕비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입니다. 그녀는 왕비에 오른 지 8년 만에 폐위되어 평민이 되었다가 5년 후 기적적으로 복위하여 다시 왕비가 된 조선 역사상 유일한 인물입니다. 휘빈장 씨와 함께 조선 후기 궁중 암투의 핵심 인물로 그녀의 삶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조선 정치사의 격동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현왕후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통해 조선 후기 왕실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과 한 여성이 극한의 시련을 견뎌낸 인간적 의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현왕후 민씨는 1667년 여흥민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가는 여흥이며 아버지는 여양부원군 민유중, 어머니는 은성부부인 송씨였습니다. 특히 외조부 송중길은 효종과 현종시대의 서인 산당의 당수를 역임했던 정치적 거물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당시 조선 정치의 핵심 세력이었던 서인 계열이었으나 1681년 경신왕국을 계기로 시작된 노소분당으로 인해 일족이 모두 노론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인현왕후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현왕후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현숙한 성품으로 주변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충문공 민진후와 문충공 민진원이라는 두 오빠가 있었는데 특히 둘째 오빠 민진원은 훗날 노론의 최고 강경파가 되어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1681년 인현왕후가 15세가 되던 해 그녀는 숙종의 계비로 간택되어 왕비에 올랐습니다. 이는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가 1680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은 20세의 젊은 군주로 강력한 왕권 확립을 위해 정치적 균형 감각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왕비가 된 초기 8년간 인현왕후는 비교적 평온한 궁중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녀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후궁들과 궁녀들을 다스리며 현명한 국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품이 온후하고 질투나분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궁중에서는 덕망 높은 왕비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686년경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 장씨가 등장한 것입니다. 장희빈으로 불리게 된 이 여인은 뛰어난 미모와 재주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록에는 희빈 장씨가 절세미녀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그녀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희빈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고 남인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궁중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는 노론 계열인 인현왕후와 자연스럽게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688년 장희빈이 아들 윤 훗날의 경종을 낳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숙종에게는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장희빈의 아들이 잠재적인 왕위 계승자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궁중은 인현왕후를 중심으로 한 노론 세력과 장희빈을 중심으로 한 남인 세력 간의 치열한 암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689년 기사왕국이 일어났습니다.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전이 특별한 제목 없이 폐위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폐위된 인현왕후는 궁궐에서 쫓겨나 사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왕비에서 하루아침에 폐서인이 된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신분제 사회에서 그것도 자존심 높은 사대부가 출신으로 중전이었다가 폐서인이 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치욕이었습니다. 폐서인이 된 인현왕후는 법적으로 중재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사로이 재물을 축적하거나 마음대로 외출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궁에서 간혹 의복과 음식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임금의 미움을 받은 폐서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일을 모두 꺼렸기 때문에 주로 거친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인현왕후는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죄인으로 자책하며 식사를 거르는 등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부종과 등창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그녀가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자들은 인현왕후가 이 시기에 결핵성 질환에 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늘 누워있거나 하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에게는 큰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인현 왕후가 궁궐에서 내쳐질 때 백성들이 모두 슬퍼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미나리는 사철, 장다리는 한철이라는 민요가 이 시기에 불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미나리는 인현 왕후를, 장다리는 희빈장씨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요에는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철인 희빈장씨는 결국 내쫓기고 사철인 인현 왕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실제로 인현 왕후가 패서인으로 머물던 사가를 지나갈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은 백성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이 인현 왕후를 이처럼 사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그녀가 현숙한 국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장입인 남매와 남인들이 권세를 누리면서 백성들의 사정이 궁핍해졌고 인현 왕후는 그에 대항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숙종이 희빈장씨를 위해 치선당이라는 화려한 정각을 지을 때 나라 사정이 좋지 않아 신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스럽게 건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 사이에 여자 때문에 왕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만했습니다. 폐위 기간 중 인현 왕후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이 시기에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보드게임을 고안해낸 왕비가 되었습니다. 인현 왕후가 만든 게임의 이름은 규문수지여행지도 줄여서 여행도 놀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게임은 인현 왕후가 외로움을 달래고자 어린 조카딸을 데리고 있을 때 그 아이와 놀아주려고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조선시대 남자아이들이 즐기던 승경도 놀이를 여성 버전으로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승경도가 조선의 관직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인생게임이었다면 여행도 놀이의 말판에는 당시 여성들의 덕목이나 조선과 중국 역사에 남은 연려, 효녀, 악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임 규칙도 흥미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승경도에서 말이 사약칸에 가면 게임 오버가 되는 것과 달리 여행도 놀이에서는 말이 금수 짐승칸으로 빠지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또한 승경도에서 괴장이나 도원수에 이르면 승리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에 이르면 승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임 창작은 인현 왕후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의지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694년 조선 정치사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술왕국으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는 희빈장씨의 오라버니 장희제의 부정부패가 발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숙종은 정치적 균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을 다시 후궁으로 강등시키고 5년간 패서인으로 지내던 인현 왕후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킨 것입니다. 이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복위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철 미나리가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인현 왕후는 조선 역사상 폐위되었다가 복위한 유일한 왕비라는 독특한 기록을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고생으로 인현 왕후의 건강은 크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결핵성 질환과 각종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던 그녀에게 다시 왕비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복위 후 인현 왕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경종과의 관계였습니다. 경종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정적이었던 희빈장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현 왕후는 놀라운 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원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경종을 양자로 받아들여 친자식처럼 아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는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서 국가와 왕실의 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경종 역시 이런 인현 왕후의 마음을 헤아려 그녀를 친어머니 같은 존재로 잘 따랐습니다. 친모 장희빈과 양모 인현 왕후 사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경종에게 인현 왕후의 사랑은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현 왕후의 인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인적 원한을 넘어서서 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그녀의 넓은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현 왕후의 복위 기간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1701년 복위한 지 7년 만에 그녀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궁중 소설 인현 왕후전에는
희빈 장씨가 저주를 내려 인현 왕후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는 희빈 장씨가 처소 뒤편에 신당을 차려놓고 무녀들을 불러들여 인현 왕후를 저주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녀들에게 인현 왕후의 초상화에 화를 쏘라고 명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자들은 인현 왕후의 죽음을 다르게 분석합니다. 그들은 폐비 시절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결핵성 질환이 주요 사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도 신당과 굿은 몸이 약했던 세자 윤의 건강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인현 왕후의 병은 폐비 시절의 몸고생과 마음고생의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인현 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가문인 여웅민 씨는 조선 후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둘째 오빠 민진원은 노론 중에서도 최고 강경파가 되어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진원은 여동생이 폐위되고 집안이 몰락한 것에 대해 소론에게 깊은 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영조 제2 초반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며 소론과 치열한 정치 투쟁을 벌였습니다. 영조가 민진원을 불러 소론의 수장 이광자와 손을 잡고 화해하도록 중재했지만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인현 왕후의 친정 일족이 조선 말기에 다시 왕비를 배출해내며 세도 정치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바로 명성왕후 민씨와 여웅민씨 척족들입니다. 명성왕후는 인현 왕후의 아버지 민유 중에 5대 종손이자 큰오빠 민진후의 현손인 민치록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세도 정치는 조선 후기에 큰 폐해를 낳았습니다. 구한말 세도 정치로 악명을 떨쳤으며 그 피해가 안동 김씨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모곤란을 비롯한 조선 멸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현 왕후에 대한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중 소설 인현 왕후전에서는 청순하고 우아한 절세미녀로 묘사되지만 정작 실록에는 그녀의 외모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희빈 장씨가 실록에 절세미녀로 기록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물론 국모이며 지엄한 존재인 왕비의 외모에 대해서는 함부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법도였지만 야사에서도 인현 왕후가 매우 뛰어난 미인이라는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1695년 보기 1년 후 숙종이 인현 왕후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했지만 일개 화공이 국모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초상화가 그려져 보존되었다면 인현 왕후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일입니다. 인현 왕후의 성격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질투나 분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항상 온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제때 감정 표출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쌓아두기만 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인현 왕후의 천성은 오히려 자존심이 강하고 격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성격의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했던 것이 결국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현 왕후는 희빈 장씨와 함께 한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역사적 인물 중 하나입니다. 1961년 영화 장희빈에서 조미령이 연기한 인현 왕후는 이후 모든 인현 왕후 캐릭터의 교과서적 표본이 되었습니다. 1971년 MBC 드라마 장희빈에서는 김민정이 인현 왕후를 연기했는데 당시 장희빈 역의 윤여정이 시청자들의 미움을 받아 광고 모델을 하차해야 했던 반면 인현 왕후 역의 김민정은 전국에서 올라오는 격려품 덕분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1988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인현 왕후에서 박순애가 연기한 인현 왕후는 현재의 중장년층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인현 왕후로 평가받습니다. 인현 왕후가 사망하는 장면에서 시골 할머니들이 단체로 울었다는 일화는 당시 드라마의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인현 왕후의 캐릭터가 더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선악구도를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때로는 희빈 장씨가 주인공인 작품에서 흑막 역할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인현 왕후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녀는 단순히 한 개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넘어서 조선 후기 격동의 정치사를 상징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폐위와 복위는 당파 정치의 격화와 왕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현 왕후는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강인한 의지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왕비에서 패서인으로 떨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복위를 위해 노력했으며 마침내 조선 역사상 유일한 복위 왕비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녀가 복위 후 정적의 아들인 경종을 친자식처럼 돌본 것은 개인적 원한을 넘어선 진정한 모성애와 정치적 지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인현왕후의 창의성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절망적인 폐위 기간 중에 조선 최초의 여성용 보드게임을 만들어낸 것은 그녀의 지적 능력과 긍정적 사고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비록 35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인현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의 의지와 희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원한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인현왕후는 서울흥의 명릉에 잠들어 있으며 그녀의 시호는 효경숙성장 순원하의 열정목인 현왕후입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 후기 여성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남성 중심의 정치 무대에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한계와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의지력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폐위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복위 운동을 전개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이름에 담긴 의미도 깊습니다. 인현은 어지고 현명하다는 뜻으로 그녀의 일생이 이 이름과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희빈 장씨와의 갈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원수의 아들까지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그녀의 넓은 마음은 진정한 인의 실천이었습니다. 인현왕후 민씨 1667년에 태어나 1701년에 세상을 떠난 이 여인의 짧은 생은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왕비로 책봉되고 폐위되고 다시 복위 되는 전무후무한 경험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개인을 넘어 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의 조선은 당파 정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정치 투쟁을 벌이던 시대에 인현왕후는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치적 희생양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현왕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원수조차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인현왕후의 삶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제약과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은 영감을 줍니다. 인현왕후가 폐위 기간 중 만든 여행도 놀이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그녀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성의 덕목과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그녀의 교육적 의도는 현대의 교육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보다 인현왕후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들을 모두 경험하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줍니다. 왕비의 영광에서 패서인의 치욕으로 다시 왕비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이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수많은 역사서에 기록된 인현왕후의 삶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소설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흥 명릉에 잠들어 있는 인현왕후. 비록 육신은 3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과 의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 원수도 용서할 수 있었던 그녀의 넓은 가슴,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그녀의 창의성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 승리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인현왕후 민씨,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주는 교훈과 감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현왕후의 파란만장했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두 번째 왕비이자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폐위되었다가 복위한 왕비 인현왕후.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감동의 드라마입니다.